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죠. 미국과 중국 간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역시나 미국과 중국 간의 기업 대결 구도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약간 대결 네. 구도에 좀 맞들으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재밌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누가 잘했나. 너가 좋니, 내가 그쵸. 좋니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긁어주기 위해서 또 자료를 준비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잘 긁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3분기 이제 미국 빅테크 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거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거의 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도 있고 실적이 잘 나왔지만 주가 반응이 좀 미미한 기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좀 철저하게 비교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기업부터 봐야 하나요? 네. 우리 또 금쪽이 기업. 네, 이제는 그냥 이 박준수 전문가님의 원픽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인생을 걸었다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생까지. 네, 중국의 샤오미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애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두 기업 좀 비교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지금 이번 3분기 때 미국이랑 중국 빅테크 중에서 누가 잘했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누가 잘하나? 네, 첫 번째로 이제 애플과 샤오미입니다. 둘 다 스마트폰 관련된 회사고요.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애플은 상승했고 샤오미는 빠졌는데 그 이유가 샤오미가 안 좋았기 때문인 것이냐라는 거라고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팩트 아닌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스마트폰 부분상에서는 애플이 3분기 매출이 949억 달러, 작년 대비 6.5% 가까이 성장을 했고요. 샤오미도 스마트폰 부분 입장에서는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는 YY 기준으로는 5.6%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샤오미는 이제 4,330만 대를 출하를 했고요. 지금 시장에서 왜 샤오미가 스마트폰 관련된 내용으로 공격을 받는 것인가? 많이 팔았는데 작년 대비 많이 성장했는데 왜 이렇게 공격받는 것인가가 중요한 게 그게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가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이 저가형 모델에서 고급형 모델까지 그러니까 최신 폰이 있고 완전 예전 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가장 이 모든 매출이 나왔을 때 그 중간값이 얼마냐라는 것이 바로 이 ASP라는 건데요. 실제로 애플은 작년 대비 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70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는 최신 폰들을 더욱더 많이 사람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제 ASP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네, 세븐틴인가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고급형 모델, 그러니까 비용이 비싼 모델들을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ASP가 상승한다는 거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YY 기준으로 빠졌죠. 마이너스 3.6%죠. 그렇다는 소리는 뭡니까? 저가형 모델들을 산다라는 겁니다. 고가형은 안 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금 우리가 이 샤오미랑 애플에 대한 스마트폰을 분석했었을 때 샤오미는 스마트폰에 대한 부진이다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샤오미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그 판매되는 것이 저가형식으로 중국 내수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특히나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부분상에서 저가형 모델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평균 단가 비용 ASP가 낮아져서 그것 때문에 스마트폰에 대한 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과 샤오미가 스마트폰 부분상에서는 둘 다 매출은 올렸지만 그 작년 대비 매출은 올렸지만 ASP 사이에서는 차이가 생겼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다시 이제 또 IoT 관련된 부분들도 둘이 경쟁이다 보니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T, 우리가 보통 이런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상에서는 작년 대비 0.3% 감소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애플이 매번 준비하려고 했던 게 AI 인텔리전스라고 하면서 이 애플도 샤오미처럼 원래 샤오미의 방향이 애플의 방향이었습니다. 생태계를 그렇죠. 생태계를 구축해서 모두가 통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었지만 애플 가전제품 뭐 어떤 게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헤드셋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거 통합하려 했지만 그런 것들이 없었다 보니까 폐쇄 형식으로 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플에 대한 그런 가전제품들이 실제로는 매출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결 기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총 지금 현재 이번 3분기 때 발표됐던 게 총 22억 개가 현재 지금 글로벌에 뿌려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통합하려고 할 수 있는 AI 인텔리전스는 아직 부재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샤오미가 계속 휴먼, 카, 홈이라는 이런 세 가지의 이런 생태계를 통합한다라는 이념 아래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오는데요. 이번에 연결 기기 수가 10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내년도의 전망은 11억 대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샤오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증가되니까 샤오미가 좋을 겁니다가 아닙니다. AI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통합해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올인원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실제로? 올인원. 네. 그러니까 가전제품들도 마찬가지 이런 올인원 형태의 형식으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샤오미만한 기업이 없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샤오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샤오미가 휴먼, 카, 홈 연결 기기 수가 10억 대가 돌파했고요. 이거는 작년 대비 20% 가까이 두 자릿수 높은 성장을 보였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T 부분상에서도 지금 중국의 이구안신 제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상에서 샤오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도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음 실적 발표 때 아마 또 바뀌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네. 한 10억대 정도면 10억대. 어느 사실은 이게 귀로 자꾸 들려서 이게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 네. 아까 이 휴먼 카홈 얘기하실 때 네. 피디님께서 너무 환상이야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네. 10억대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면 이 현실에 얼마 정도 와닿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샤오미,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보통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플 핸드폰, 노트북도 애플, 헤드셋도 맞아요. 애플, 네. 전부 다 모든 것이 애플이잖아요. 네. 샤오미도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샤오미인데 샤오미는 대신에 애플은 냉장고가 없죠. 그쵸. 샤오미 냉장고도 있어요. 있습니다. 냉장고랑 애플은 또 줄넘기가 연결을 없죠. 했어요? 줄넘기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이제 날씨가 좀 추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히터를 검색을 하다가 샤오미가 평이 좋아가지고 썼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휴대폰에서 아, 진짜요? 샤오미 어플 마임인가 네, 그걸 맞습니다. 다운 받으면 그 휴대폰 앱에서 히터를 껐다 켤 LG나 수도 있고 삼성 네. 그 로봇 청소기도 맞습니다. 좀 샤오미를 쓰고 있어서 그거 하나로 좀 제어가 되니까 네. 집안이 어느새 샤오미 세상이 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조금 이거 디테일 한번 말씀드리면 네. 지금 한국에서 샤오미 어플로 형태로 해서 다루는 컨트롤 기기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실제로 중국에서 샤오미랑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어플이 완전 달라요. 오.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돼 있어서 평균적으로 이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온도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맞추는 온도상에서 평균 온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이제 언제 집에 도착하면은 그 부분을 맞춰서 가동을 해줍니다. 아, 전력도 자동으로? 그렇죠. 전기료도 훨씬 감소시키고. 더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 부분들을 네. 많이 발행을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하다 보니까 ASP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샤오미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는 부분은 결국 또 샤오미로 오게 되는데 강조드리는 부분은 그러니까 샤오미랑 애플이 둘 다 방향성이 다릅니다. 네. 애플은 한 대당 프리미엄 가격으로 더욱더 비싸게 파는 프리미엄 전략을 하는 그렇죠, 거고요. 맞아요. 샤오미는 양적의 우위를 토대로 해서 이 AI에 더욱더 물씬 젖게 만들겠다라는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상에서의 확장력이 높으냐 혹은 결국에는 프리미엄 형식으로 가느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샤오미와 애플의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라는 겁니다. 저가로 가는 게 오히려 맞아요. 좀 이렇게 발목을 네. 잡는다는 의견에 그래서 대해서는 주가 어떻게 못 생각하세요?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현재 샤오미랑 애플의 주가를 비교해봤었을 때 네, 볼까요? 특정 시점 네. 이후로부터 둘이 향방을 갈리는 움직임이 좀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이런 체크를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파란 색깔이 샤오미에 대한 아이고. 차트인 거고요. 아. 노란색이 아이고. 애플에 대한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네. 바뀌는 이유가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ASP 단가가 올라가는 게 그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AI로 돈 버는 기업들이 없었으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샤오미의 생태계가 발전하더라도 결국에는 저가 비용으로 팔게 되면은 뭔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라는 이익이 식으로 안 잡히니까요.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마찬가지로 메모리 쪽 관련된 비용들이 상승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비용들 그리고 그게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ITO의 정가가 되면은 샤오미 너네들이 생태계상에서 양적 우위를 바탕하는 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이 부분이 계속 퀘스천 마크로 네. 되게 되다 근데 보니까 얘기를 좀 듣다 보면요. 결국에는 이번에 3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숫자로도 증명이 됐는데 네. 주식의 숫자로, 주가의 숫자로는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이제 약간 제가 듣기에는 오늘 공격 많이 뭔가 받으시네요. 약간 좋습니다. 약간 샤오미 네. 주주총회 네. 느낌인데요. 그래서 뭔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그쵸. 언제 들어가서 음. 수익을 내느냐가 우선인데 그 수익을 내는 모멘텀 말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언제 날 수 있는지는 4분기라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사실 지금
부터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트레이딩 관점을 물어보시면 화났어요. 아니. 트레이딩 관점 물어보시면 된다라면은 지금 시장이 사실 이거는 좀 다른 팩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과 무관하게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공매도 때문인 그렇죠. 거죠. 공매도가 결국에는 애플에 대한 롱 포지션을 확대하고 샤오미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좀 더 확대하는 포지션으로 롱숏 전략이 지금 명확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샤오미 입장에서는 더욱더 계속적으로 실적 대비 지금 현재 저평가가 되는 것은 앞으로 지속될 것 같으냐? 이 부분을 지금 물어보시는 거라면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라갈 수 있냐.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이 좀 다시 또 상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시장에서 지금 샤오미가 이번에 레이진 회장도 말했던 것처럼 그 샤오미에 대한 자사주 배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공매도를 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 대한 투심들이 약화된 상황 속에서 이런 공매도에 대한 공격을 확대됐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 건데 회사에서도 사고 있고 또 한 달만 지나게 된다라면은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도 3월 양회에 있을 그런 돈들이 측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돈들에 대한 규모가 측정이 되면은 시장에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내러티브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공매도에 대한 언와인딩이라고 하거든요. 숏 커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샤오미가 급등할 수 있거든요. 정상 가격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상에서 우리가 저가가 언제인지를 맞추기보다는 정상 가격 대비 저렴하면은 지금은 정말 좋은 기회다라는 겁니다. 정상 가격은 얼마인가요? 지금 정상 가격이 50 홍콩달러입니다. 50 홍콩 네. 달러요. 지금 얼마죠? 그거 대비 지금 37. 17% 빠진 네, 겁니다. 30 그렇죠. 대죠. 네. 네, 38, 39 정도 되고 있다 39죠. 보니까 네. 그런 부분상에서 지금 굉장히 저렴한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상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샤오미가 4분기 때 성적 자체도 서프라이징이 지금 현재 3분기도 나왔죠. 2분기도 서프라이징 나왔습니다. 그럼 서프라이징 계속 나오는데 샤오미에 대한 주가가 왜 이렇게 약세일까? 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구간이 되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샤오미가 더욱더 빠른 속도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그게 같아요. 이제 내년 3월 정도다 이 말씀이시죠? 내년 3월은 확정이니까 네. 우리가 이런 거잖아. 양회를 내년 3월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년 3월에 양회. 예, 맞습니다. 내년 3월 양회에 돈이 확정적으로 집행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 전에 미리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들을 없애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3월에 확정적으로 주식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네. 된다라면은 우리는 2월 달, 1월 달, 12월 달, 11월 달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게 되는데 지금 12월에 걸림돌이 공매도다 보니까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사라지게 된다라면은 네. 정말 빠른 속도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뭐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공매도 맞습니다. 포지션이 청산되고 네. 이제 내년 3월 양적 완화 기대감까지 좀 끌고 간다면 지금 뭐 12월부터라도 좀 오를 수도 네. 있겠네요. 약간 저는- 좀 주춤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아니에요? 골든 타임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지금 저렴하죠. 이런 거죠. 아니 차트가 더 내려갈 네. 때가 약간 마감 없어가지고. 세일 한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더 내려갈 때가 마지막 없기는 세일? 합니다. 그쵸. 마감 한 네. 80% 세일 막 이럴 때 그 마감 세일하는 백화점 이제 문 닫을 때. 맞습니다. 네. 그런 마감 세일하는 느낌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다 사고 샀는데 이제는 좀 다 탑승했으니까 그쵸. 가야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샤오미 쪽에서는 10명만 더 받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마지막 막차입니다 하면서 막차가 네. 좀 기네요. 막차 좀 길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언제 출발해? 아니 8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10시 아니에요 혹시 막차가 첫 차이는 그쵸. 않겠죠? 그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이런 것들이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를 네, 좀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볼까요? 네. 네. 아무 저희 샤오미 얘기하면 1시간도 넘어갈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자, 어쨌든 첫 번째 종목 비교로 샤오미 그리고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샤오미 결국에 지금부터라도 좀 상승 모멘텀이 있고 이제 12월 공매도 포지션 청산되고 3월 정부에서 양적 완화 기대감이 좀 나오게 된다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네.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샤오미 한번 쌀가루 입장에서 좀 믿어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이제 애플, 샤오미 한번 비교해봤고요. 두 번째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바로 구글 그리고 이제 중국의 빌리빌리입니다. 네. 구글은 뭐 유튜브라는 아주 강력한 캐시카우가 있고 빌리빌리는 이제 중국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못 보시니까 중국판 유튜브라고 불리는 건데 빌리빌리 안에서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그럼 빌리빌리 안에서 유튜브에서 봤던 모든 콘텐츠도 빌리빌리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조금 그 아니죠? 부분은 네. 공식적으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근데 좀 이렇게 우회 공식적. 경로로 그쵸.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우리도 유튜브도 공식적으로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저작권을 지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틱톡에서 유행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더라도 한두 명을 입장에서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또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이 구글과 빌리빌리는 사실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기업대에 대한 차이가 크고 그쵸. 구글에 대한 사업부 상에서 유튜브라는 사업 부분이 큰 것도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클라우드 사업이 주로인 맞아요. 거고 검색 엔진이 기반이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플랫폼 회사들 지금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의 플랫폼 그리고 미국의 플랫폼 누가 더 이번 3분기 때 같이, 잘했는가를 예. 통합하기 위해서 구글과 메타를 한 팀으로 두고 vs 그다음에 바이두, 빌리빌리, 콰이쇼 이렇게 삼총사를 콰이쇼까지. 한 팀으로 뒀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좀 더 우리가 틱톡을 넣어야 되긴 하지만 틱톡에 대한 실적 부분 그리고 틱톡은 비상장 기업이다 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로 안 하는 게 결국에는 구글과 메타, 그다음에 바이두, 빌리빌리, 콰이쇼 누가 더 3분기 때 잘했는가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먼저 정리를 했던 것을 좀 보게 된다면은 매출 부분상에서는 바이두를 제외하고 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두는 검색 엔진 상에서 지금 현재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약세가 됐던 네. 상태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이두는 구글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글과 바이두를 둘 다 원래는 구글의 구글 같은 경우랑 그리고 바이두의 이런 검색 엔진이 경쟁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이두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구글은 그 검색 엔진을 기반으로 AI를 넣었잖아요. 제미나이를 네, 넣으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구글에서 검색할 수 있게 유지를 해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예. 바이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은 이제 구시대적인 거다. 버렸어요? 그렇죠. 검색 엔진을 조금 더 버리고 시프트 하려고 합니다. 네. 어디로? 전기차로요. 전기차로. 그렇죠. AI 예. 자율주행으로 시프트해서 아폴로고로 간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핵심 사업이다. 그래서 클라우드 센터랑 자율주행 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줄었을 때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빌리빌리라든지 콰이쇼 실적을 봤었을 때,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한 실적을 봤었을 때 중국 경기는 안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소비 자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래요? 네. 검색 엔진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바이두가 신경 쓰고 있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력 사업이 그쵸. 아니라는 거예요. 주력 사업을 깎아먹고 새로운 신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에 있는 기업과 중국에 있는 기업에 대한 매출을 분석해 보면은 글로벌에 대한 소비 패턴이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두가 왜 매출이 마이너스 7%인가? 결국에는 바이두는 신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기존 사업을 조금 더 유지를 하거나 내려가는 형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상에서 나오는 매출인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게 되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저는 보이는 게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스캔을 보시면 CNBC에서 네. 로보택시가 변곡점에 좀 도달을 했다. 테슬라가 아니라 바이두가 리더다라는 네.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좀 바이두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변환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로보택시도 바이두랑 테슬라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 비교하기보다는 오히려 구글에 있는 네. 구글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구글도 마찬가지 자율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구글과 바이두를 비교해야 돼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사업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확장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 뭐 해봤자 오스틴에서 하고 있는 거 제외하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더 데이터를 쌓고 있다 보니까 비교 대상은 구글과 바이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테슬라랑 바이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바이두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당장의 데이터 그래요. 성에서. 그럼 그걸 제외하고 나서라도 다른 부문 실적은 좀 어떤가요? 네, 조금 더 이어 나가자면은 네.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네.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번에 저는 DAU랑 혹은 이제 DAU를 좀 많이 체크하는데 DAU가 뭐냐면은 일간 활성자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이 플랫폼에 쓰는 거예요. 얼마나 누가 많이 쓰는 사람. 사용하는지를 예, 네.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거는 우리가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실적 네. 발표 때 항상 여러분들이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꼭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게 네. AI로 간다고 하잖아요. 예. AI로 간다고 하면은 AI로 관련은 그런 플랫폼이 비즈니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지금 늘어나는지가 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구글부터 메타, 바이두, 빌리빌리, 콰이쇼를 비교해 봤었을 때 메타 같은 경우에는 35억 명 정도가 됐던 거고요. 늘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에 대한 일간 활성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2억 명 중반대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감소를 했습니다. 네, 오히려. 그다음에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는 1.17억 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콰이쇼 같은 경우에는 4.116억
명으로 네.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일단 좀 비교했을 때 뭐 구글이나 메타는 몇십억 명대고 네. 다른 기업들은 몇억 명대지만 그 다른 기업들은 이제 중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못 하니까 그 네. 내수에만 기대고 있으니까 DAU가 이렇게 좀 적게 잡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좀 한 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더 네. 심도 깊게 좀 분석을 또 해드릴 건데 네. 일단은 먼저 메타 같은 경우에 지금 DAU를 따라잡을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럼 바이트댄스를 봐야 되는데 바이트댄스의 틱톡을 봐야 되는데 틱톡은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에서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메타를 기준으로 결국에는 이제 바이트댄스를 지켜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에서 이 DAU가 확장이 된다라는 것은 중국의 AI 플러스 정책이 먹히고 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두, 빌리빌리, 콰이쇼가 살짝 여기 중에서 콰이쇼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정말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중국의 AI 상에서는 콰이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아, 플랫폼 그래요? 비즈니스 상에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과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분석해 보게 된다라면은 네. 구글은 이제 제미나이가 이제 검색 결과에 통합이 되면서 점유율을 방어를 했습니다. 이번에 되게 반응이 좋다면서요? 그게 핵심적인 거고 제미나이 3가? 이번에 예. 제미나이 3가요. 네. 지금 전 세계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우와. 가장 똑똑한 AI입니다. 무료인가요? 무료 아니에요? 유로입니다. 유료예요. 네, 아. 돈을 내야죠. 중국 오픈 소스들은 거의 다 오픈 소스던데.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중국 오픈 소스고 AI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네. 오픈 AI는 이제 폐쇄 형식인데 폐쇄 형식이라고 해서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싼 AI를 만들었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좀 풀고 있긴 합니다. 뭐 아.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랑 좀 겹쳤다 보니까 얼마인가요? 4개월 정도 일단 무료 이용해보게. 아. 라고 하는데 네. API 기준으로 만들게 된다라면은 네. 비용을 내야 된다. 근데 검색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해 보게 된다라면은 거의 한 3~4개월 동안은 무료로 좀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친구로 초대하게 되면은 결제한 사람이 초대하게 되면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네. 오픈 AI는 생태계를 더 빠른 속도로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것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메타가 좀 여기서 좀 핵심적인 게 메타는 DAU가 높은 형식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광고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픈소스 라마를 출시하면서 미국에 있는 AI가 지금 오픈소스 기준으로 중국을 압도할 것이다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지금 QN한테 졌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차트가 빨간 색깔이 QN,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AI고요. 이 파란 색깔 점선이 이제 라마의 메타 라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9월 달 이후로부터 QN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메타의 주가가 약세되는 이유도 지금 그런 부분 속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바이두, 빌리빌리, 콰이쇼를 조금 더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바이두는 지금 현재 검색 광고가 지금 검색 광고 관련돼서 지금 주력 매출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거나 살짝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아폴로고라든지 AI 클라우드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상에서 나오고 있는 매출의 감소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튜브라고 알고 있잖아요. 중국판 유튜브라고. 네네. 근데 빌리빌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과거에는 그 빌리빌리 상에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을 좋아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화랑이었는데 이제는 생활 정보라든지 지식 컨텐츠로 정말로 유튜브로 확장하려는 유튜브랑 비슷하네요.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빌리빌리가 창사 이래로 처음으로 와. 흑자 전환했어요. 분기 흑자 전환. 아. 이제 돈 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돈 버는 부분이 게임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상에서 광고 매출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게임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분기 흑자가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콰이쇼가 좀 더 중요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쇼폼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되죠. 콰이쇼가 쇼폼 비즈니스 상에서도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도 마찬가지로 성장했는데 중요한 것은 4.16억 명. 원래 기존에는 2억 명, 3억 명대였는데요. 지금 틱톡이 지금 미국으로 분할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틱톡보다는 콰이쇼를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실적 발표를 봤었을 때 그렇다 보니까 이 DAU에 대해서 지금 콰이쇼가 4억 명을 돌파했다는 것이 조금 더 특이한 점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콰이쇼가 어떤 면 때문에 지금 됐느냐. 콰이쇼의 신생 사업이 뭐냐. 네. 클링 AI라고 클링 동영상을 AI? 편집하는 그런 AI라고 아,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그런 동영상 편집 AI가 콰이쇼가 지금 글로벌 1위입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글로벌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요? 아마 네. 이런 유튜브 상에서 AI가 편집하는 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TTS 언어 나오면서 막 누가 뭐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맞아요, 것이냐 맞아요. 이런 거 숏폼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아마 AI가 만든 언어로
그 설명을 해주는 네. 말 입혀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자막. 그런 것들을 그게 여기 콰이쇼에서 맞아요. 나오는 더빙을 거라는 해준다는 거군요. 거. 더빙을 해줍니다. 클릭이에요. 더빙 이런 맞아요, 것들도 더빙. 더빙이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콰이쇼에서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콰이쇼가 지금 이런 TTS 관련된 점유율이 거의 80% 차지합니다. TTS가 뭐죠? TTS가 이제 그 더빙해 줄 수 있는 더빙. 그러니까 언어에 네.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말 하는 거, 춘식이 언어. 그러니까 자막을 치면 진짜 사람이 그쵸. 말하는 근데 것처럼 읽어주더라고요. 가끔 좀 띄어쓰기 같은 거 좀 잘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쵸. 그런 부분상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막 먹고 있으니까 클링 AI가 다른 뭐 구글에 있는 배우라든지 혹은 뭐 라마 같은 경우라든지 라마라든지 혹은 오픈 AI의 소라라든지 다른 차별점이 뭐냐면은 클링 AI는 지금 숏폼 플랫폼 상에서 어차피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편집할 때 AI로 동영상 편집할 때 돈 벌려고 해. 그러니까 숏폼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자라는 거고 다른 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AI스럽지 않고 현실 세계처럼 높은 그래픽 코드를 카드를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콰이쇼는 그 부분을 잘 공략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네. 트렌디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정말 트렌디합니다.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트릴렐라 막 이런 것처럼 점점 맞아요. 뭔가 뭐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멍청해진다라는 세계관이 표현이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라는 게 결국 콰이쇼가 좀 이거 앞장서고 있다. 있죠. 네, 앞장서고 맞아요. 있다라는 AI가 건 너무 발달하다 네, 보니까 맞아요. 대한 비판도 피할 수 바보가 없죠. 그렇죠. 인간이 느낌도 머리를 쓸 있어요. 필요가 없어지게 돼가지고 네. 그럼 주가를 좀 사면 되니까 네. 주가 흐름은 어때요? 주가 흐름을 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네. 먼저 일단 콰이쇼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콰이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오늘 주가가 4.5%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빠졌네요. 받았네요. 그렇죠. 네. 실제로 콰이쇼 같은 경우에도 틱톡의 이제 2인자로서 그림자 형식으로 매번 있었다가 주가가 매번 박스권 형식으로 좀 이어졌었는데 이전에 상장 이래로 주가가 거의 한 7, 80% 반토막 났어요. 아이고. 크게 네.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이 클링 AI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했다가 네. 상승한 것도 잠시 다시 한 번 더 10월 달부터 이후로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결국엔 실적 발표가 나온 거를 금요일 날 우리가 봤잖아요. 맞아요. 금요일 날 보고 나서 콰이쇼를 보다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매력 있는데 어. 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플랫폼 비즈니스를 봤었을 때 콰이쇼가 정말로 이거 압도적이다. 중국 내 플랫폼상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매력도를 트렌디하게 살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샤오미 대 콰이쇼 뭐가 더 매력적이에요? 다른 쪽이에요. 완전 네. 다른 겁니다. 다른 쪽이지만 네. 알죠. 네. 네.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샤오미 사야죠. 그럼요. 그쵸? 그러면은 조금 전에 네. 확인했던 바이두, 네. 빌리빌리, 콰이쇼 이렇게 세 개 중에서는요? 그럼 콰이쇼입니다. 콰이쇼. 네, 콰이쇼입니다. 결국에는 콰이쇼가 AI 지금 현재 시장이 요구하는 바 있잖아요. 네.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AI로 누가 돈을 벌 건데? 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빌리빌리는 지금 확장성에 대해서 AI로 돈 버는 거 아니고 게임으로 돈 벌고 플랫폼 확장하려는 거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로보택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얼마 정도 한 분기 다음 분기까지 계속 적자를 할 겁니다. AI 로봇 산업 관련돼서 클라우드 관련돼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고급형 칩이 없다 보니까 네. 화웨이에게 달렸고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상에서 제외를 하면 된다라면은 플랫폼 비즈니스상에서는 콰이쇼가 지금 바이트댄스 다음으로 좋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석 전문가의 이 픽은 콰이쇼였군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 픽도 한번 종목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할 종목군이 바로 이제 전기차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네. BYD, 비아디 네. 발음하기도 하고 또 미국의 테슬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 테슬라가 뭐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좀 명성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BYD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하다 보니까 네. 주변에 좀 심심치 않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비아디랑 테슬라가 네.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매번 중국과 미국을 싸울 때 이런 일관. 부분들을 강조하잖아요. 네. 테슬라랑 비아디 이번 실적 발표를 좀 제가 정리를 하는데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동차 판매량부터 보게 됐을 때 49.7만 대로 작년 대비 7%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프의 집권이 됐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보조금들이 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보조금 감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미국 자국 내에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네. FSD, 테슬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자율주행. 예. 밀고 있는 것이 이런 고급형 자율주행 서비스다. 테슬라의 FSD가 전 세계 최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결제 수준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입니다.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에 있어가지고 전기차를 저는 항상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하는데 네. 테슬라는 전기차를 포기할 것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이 됐네요. 네, 약간 실제로는 로봇에 좀 집중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똑같이 테슬라도 제가 말씀드린 바이두랑 비슷하게 검색 엔진을 더욱더 활성화하거나 확장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전 테슬라를 생각하고요. 반대로 비아디 같은 경우는 판매량은 4분기 연속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분기 이겼다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작년도 4분기부터 했어요. 지금까지 테슬라를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한 매출은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1위 매출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총 52.2만 대를 팔았고 작년 대비 31% 가까이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왜 이래?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첫 번째, 비아디가 지금 어디서 많이 팔았냐면은 이제 자국 내에서도 팔긴 팔았었지만 시장에서 궁금한 것은 이거 출혈 경쟁으로 네. 판 거 아니냐 맞아요.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비아디는 그 부분을 인지하다 보니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내에서부터 글로벌 판매라든지 글로벌 생산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유럽이라든지 남미, 동남아 현지 관련된 공장들도 짓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상에서 내수에 비해서 이제 수출 형태로 가는 부분이 비아디에게는 증명의 단계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랑 비아디에 대한 전략을 분석해 봤었을 때 네. 테슬라는 전기차를 포기하고 AI 회사로 전환해야 됩니다.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화성 가는 뭐 그런 형식으로 네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그렇다 보니까 매출은 역대 최대치를 찍었지만 최대 매출을 경신했지만 지금 앞으로의 매출 자체에서는 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왜 이래라고 했었을 때 지금 비아디는 내수에 대한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된 것이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내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다는 이제는 글로벌화로 가고 있는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중국 밖으로 나가야지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글로벌에 대해서 좀 더 진출을 내년도부터 진출 확장한다라고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중국에 있는 비아디 전기차에 대한 매출 비중도가 시장의 점유율을 얼마나 많이 뺏어올 수 있을지 사실 테슬라에 대한 매출을 굉장히 많이 뺏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BYD가 그렇죠. 비아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왜 전기차 판매가 중요하냐면은 전기차는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이제 우리가 자동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마트폰에 생각해야 돼요.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많아지면은 결국 그걸 가지고 많은 생태계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예전에 맞아요. 애플이 증명했잖아요. 네. 결국엔 전기차상에서 미국에 있는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없다라면은 미국은 오히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를 포기하거나 혹은 전기차 포기하고 미국은 내연기관으로 아예 가버리거나 혹은 전기차 관련해서 정말로 적자 구조를 토대로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부분들은 뭐 지금 트럼프의 정권상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지금 전기차 관련된 부분상에서는 비아디가 압도적이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상에서는 어떤 기업이 좀 더 매력적일까요? 지금은 네. 테슬라랑 이제 한번 비아디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봉상에서 최근 들어서는 400불을 좀 이탈하고 지금 391불 정도 상에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전치에는 갭을 메꿨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홍콩 차트를 볼게요. 홍콩 네. 차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과거 160불 아. 근처 고점을 찍을 네, 뻔했다가 비아디도 주가 참 그쵸. 못 갔어요. 그것 대비해서 네. 지금 현재 3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큰 틀상에서 봤을 때는 비아디가 지금 주가가 하락 추세인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마찬가지 네. 테슬라도 똑같습니다. 테슬라도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인가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들이 과거에는 경쟁사로 갔었지만 앞으로의 3분기 이번을 계기로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봤었을 때 둘의 회사의 키포인트들이 달라질 겁니다. 테슬라도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다른 쪽 부분상에서 있는 매출이 상승하게 되면은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치부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테슬라에 대한 비교군 대상자가 아니라 사실 비아디를 비교군 자체가 지금 좀 없어질 수 있을 정도로 좀 막강한 점유율을 가질 수밖에 없는 회사가 될 수 있다. 부문에서. 그렇죠. 그렇게 지금 네. 현재 둘의 방향이 갈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 이렇게 해서 전기차 부분에서 이제 비아디 그리고 테슬라까지 모두 비교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박주서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중국 이 주식, 중국 기업에 대한 그런 확신, 네. 자신감이 좀 돋보여서서 굉장히 남다른 시간이었는데 앞으로 좀 주가 흐름이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4분기 가이던스만 제가 네, 마무리만 하고 짤막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4분기 관련돼서 전기차라든지 AIoT 플랫폼 비즈니스 관련돼서 매출에 대한 전망을 제가 좀 정리를 하는데요. 네. 일단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가이던스가 매출은 5에서 8% 성장, 그다음 비아디는 10에서 15%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 찍는 곳은 결국에는 비아디고요. 앞으로의 테슬라에 대한
테슬라가 BYD에 대한 자동차 판매량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oT 관련돼 가지고는 애플과 샤오미 부분상에서도 IoT 서비스 관련돼 가지고는 샤오미가 다시 또 확장을 더 할 것이다. 두 자릿수 확장을 지금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에서 25% 정도 가까이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계속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성장에 대해서는 가속화는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점들이 한계인데 지금 주가는 공매도와 그리고 애플과 샤오미에 대한 서로 간의 이런 디커플리 현상들이 롱숏 전략이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메타가 매출 성장은 지금 두 자릿수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빌리빌리라든지 콰이쇼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의 바이두 1인체제였다가 이 부분들이 지금 바이두가 분해가 되면서 다른 2, 3위 회사들에게 지금 수혜를 주고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4분기 가이던스는 미국은 역대 최대 실적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하향하고 있고 생존 경쟁. 왜냐하면은 비싼 값에 파기보다는 더욱더 많이 확장하게끔 하는 것이 4분기의 방향성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분기에 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 향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주가 향방과 함께 실적 가이던스 4분기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분기 미국과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비교 분석을 해봤고요.